네, 원칙은 5입니다. 자, 12월 31일 퇴사하신 분도요, 중도 퇴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퇴직하는 날, 마지막 날, 급여를 지급할 때 정산을 해 주셔야 돼요. 소득세액을 정산을 해서 징수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만약에 마지막 달 급여 지급할 때까지 만약에 공제 서류들을 제출을 하신다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신고서 하고요, 공제 서류들 같이 해서 제출을 하신다면 그런 공제 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정산을 해 주실 수 있겠죠.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간소화 자료가 다음 연도 1월 15일쯤에 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퇴사하는 시점까지 공제 서류들을 제출하시기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 회사는 뭐 다음 달에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다 이러면은 제출할 수 있을 수도 있죠. 예, 그럴 때는 공제사항들 반영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에 제출을 못 하시면 그냥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 있죠. 약식 정산하시는 방식, 그런 식으로 기본적인 사항들만 넣어서 공제를 진행을 해주시면 돼요. 원칙적으로는 앞에 말씀드린 내용처럼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해주시는 건데요. 실무상으로는 이런 분들은 근무 기간이 12월 31일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 계속 근무자처럼 보시고 연말 정산을 진행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공제 서류들을 제대로 제출을 못하는 경우에는 공제 사항들이 있는데 뭐 납부세액이 많이 나오거나 했겠죠. 그래서 이분은 회사에서 정산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5월 달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공제사항들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공제사항들을 반영해주기 위해서 계속근무자처럼 이렇게 정산을 해주실 수도 있다, 실무상으로는. 근데 그럴 때에는 좀 조심하셔야 될 사항들이요. 일단 뭐 급여를 다 지급을 한 거잖아요. 퇴직하는 달에 급여를 다 지급했는데 만약에 납부세액이 났다 이럴 때에는 다시 징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납부세액이 나올 경우에 원칙적인 시기, 퇴사하는 날 급여 지급할 때 그때 원천징수 신고가 안 된 거잖아요. 안 됐기 때문에 가산세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점들은 좀 주의를 해 주셔야 되죠. 그 소득세법 134조에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 및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퇴직자에 대해서는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정산을 해줘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그리고 연말정산 언제 하냐? 소득세법 137조에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시면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때 연말정산을 진행을 해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 137조 3항에 보시면요. 3항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신고서 여기에다가 근로자가 공제받을 내역들 작성하고 공제 서류들 제출을 하면 그러면은 그 공제사항들 반영해서 정산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그 서류를 제출을 못했다 그러면 기본공제 중에서 근로자 본인에 대한 분 그리고 표준세액공제만 적용을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40조, 소득세법 140조에 보시면요.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등의 신고가 되어 있는데요. 여기가 그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언제까지 제출하냐 그런 내역들 나와 있는 건데요. 거기에 보시면 1항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에 근로소득을 지급받기 전까지 공제 서류를 제출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규정들을 종합해서 생각을 하시면, 자, 원칙적으로는 중도퇴사자가 맞기 때문에 중도퇴사자 정산을 해주시는데요. 그때까지 공제 서류들을 제출을 했다면 공제사항들 반영해서 정산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제출을 못했다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이 본인에 대한 공제, 그 다음에 표준세액 공제 이 정도만 적용할 수가 있을 거다 그거고요. 실무상으로는 그렇게 되면 그 퇴직자한테 좀 불편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5월 달에 다시 공제사항들 반영해서 본인이 신고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무상으로는 계속근무자인 것처럼 그렇게 정산을 해줄 수도 있다. 근데 그럴 때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을 수는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좀 반영을 하셔야 된다.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 얘기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 2018년도 12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이면 2019년 2월 기속 2월 지급분으로 원천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반영을 해주시겠죠. 자, 근데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은 퇴직하는 달이 퇴직하는 그 시기가 퇴직일이 그 기속 시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급 언제 하셨냐 그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에 반영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퇴직소득 부분은 12월 귀속분으로 정상적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가 다 정산을 하고 나면 지급명세서가 나오죠. 지급명세서 제출은 2018년도 귀속분은 2019년 3월 10일까지 제출이 제대로 퇴직소득도 그렇고요. 그리고 연말정산분 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도 그렇고요. 3월 10일까지 제대로 제출이 되면은 되는 거죠. 네. 답은 X입니다. 퇴직한 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이라는 조건이 성취돼서 발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2월 31일에 퇴사하신 분이면 12월 31일 퇴사로 인해서 연차 수당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12월 기속분으로 신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1월에 지급했다 하시더라도 12월 기속 1월 지급분으로 해서 그렇게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는 진행을 해주셔야겠죠.